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아무런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봐요. 네. 누군가는 보고 있고 어디선간 기회가 와요. 맞아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졌다거나 무슨 의지를 가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회사 그래 네가 나를 괴롭혀봐라 그렇다고 내가 쓸려 내려가겠냐? 이러한 어떠한 뻔뻔함? 그 부분이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지 나의 뭐 영리함, 학벌, 뭐 나의 기술, 나의 네트워크 다 소용없는 거야. 영상에서 한 10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워라벨은 없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대표님께서 세련된 워딩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다. 네. 네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워라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워라벨이라는 말로 굉장히 상대적인 상실감을 갖게 만들어요. 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냐, 마치 내가 워라벨이라는 거는 정말 나는 6시 칼퇴근을 무조건 해야 돼. 네. 그리고 칼퇴근한 이후에는 회사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뭐 이런 조건을 갖는 것 같아요, 워라벨이라는 게. 네. 근데 저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일과 삶을 분리한다라는 게 그다지 바람직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은 일을 통해서 풍부해졌어요.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제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 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어떠한 각도 이런 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제 삶을 계속 저를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면 일과 삶을 분리해서 난 6시까지는 가짜 인생이고 6시부터 my life is begin 뭐 이런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 안에서 내가 불행했다 내지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 난 쟤랑 일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럼 6시 이후가 뭘 해야 행복하죠? 그거를 완전히 떨궈내고 뭘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계속해서 연장이 돼요.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자를 생각도 별로 없어요. 주말에 밀린 일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뭐 카페에 가서 뭐 서너 시간 일을 한다? 그게 그렇게 뭐가 불행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뭔가를 어치브 하면서 밀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주말에 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제 선택일 뿐인 거예요. 다만 저는 휴가를 지킨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되게 철저해요. 네. 나의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 건강에 관련이 되고 나의 그렇죠. 또 일을 잘하기 위한 에너지에 관계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되지만 일 자체에 있어서 나는 뭐 6시까지는 가짜 인생이고 6시부터가 내 인생이야? 그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둘이 서로가 융합적으로 가치를 내면서 제 삶을 더 완성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있던 분야는 공공 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없어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정년 보장. 그래서 이직을 한다는 건 정말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엄청나게 불행해하는 직원들이 많단 말이죠. 일도 나하고 안 맞고 적성에도 안 맞고 뭐 사실 나는 원래 내 꿈은 이거였는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보면. 근데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직을 하십시오. 근데 그분들은 이직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또 그런 직장인뿐만 아니라 교수로서의 커리어 또 지금은 대표로서의 커리어 이게 많은 경험을 해보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생은 트레이드오프예요. 모든 카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앉아서 망설이기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욕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테이크할지 안 할지를 정한 다음에 테이크를 못 하겠으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테이크를 할 만하면 테이크를 하는 거고 저는 모든 게 다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택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트레이드오프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헤매고 있는지 한번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카드가 정말 중요해서 들고 있어야 되면 그다음에 조용해야죠 뭐. 이직할 용기가 없다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감사해야죠. 네. 아니 지금 월급 안 밀리고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에서 아침에 내가 안 가면은 막 모든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십니까? 정말 이 목걸이 걸고 어딘가에 그 커피 하나 들고 출근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리플레이서블 해요. 대체 가능한 자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 그리고 그 건강이 허락되고 있다라는 것, 그 시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
말씀해주신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께서는 이 행복은 찾는 게 아니다. 행복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도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적인 성향이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앙에서 봤을 때 약간 패시미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인생 자체를 그렇게 막 life is good, life가 그렇게 막 wonderful하거나 뭐 fantastic하다고 안 생각해요. 우리 삶이 오히려 반대로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 끊임없는 어떤 고행의 과정 이쪽으로 저는 삶을 보는 좀 관점이 조금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불행을 피하면 남는 게 행복이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서 내가 성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오늘도 제가 눈을 뜨면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될 게 한 30가지는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아침을 먹을까 말까, 뭐 모든 문제가 다 그게 문제 네. 해결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를 마감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메이저 불행만 피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가 어떻게 틀어진다라든지 사실 불행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만 피할 수 있으면 남는 게 행복이다라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습관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행복은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행복은 느끼는 사람이 느낀다. 네네. 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약간 길러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메이저 불행이 피해지면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복이라는 것을 좀 리추얼적으로 좀 이렇게 구석구석에 넣어 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욕실 같은 경우에 제가 좋아하는 향들을 좀 미리 좀 갖다 놓고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네. 기억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가 이 저자를 어느 날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레임을 갖는 순간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나 달달한 커피를 마실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주는 어떤 리추얼의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나한테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많이 심어두고 메이저 불행을 피하면 그 다음에 행복이 온다 정도의 생각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마케터이자 지금 대표님이시자 그러시지만 철학적인 그런 인사이트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케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PhD를 네.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받았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리고 워낙 그쪽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 철학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이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런 얘기하면 뭐 인스타에서 봤대요. 인스타에서 이렇게 한 줄 읽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누가 그래서 그 밑에다 누가 얘기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철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소양을 갖는다는 거 저는 성공이라는 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졌다거나 무슨 의지를 가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버텨냄이거든요. 버텨냄. 그러니까 인생 자체도 끊임없는 문제 해결이고 누가 성공하느냐 물으면은 끝까지 버티는 애가 성공을 해요.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늘 미디어에서 왜 여자 임원이 저 하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천장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래요. 근데 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자 부장이 없지 않느냐. 네. 항상 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절박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그냥 자아 실현하려고 이래 못 버텨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월급을 받아서 우리 아이 학비를 내야 돼. 아니면 이 월급을 받아서 지금 망해 있는 친정을 도와야 돼. 이런 거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일단은 그 티켓을 가지고 버텨야만이 그래야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위치도 갈 수 있고 그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거기까지 가보지 않고 가도 안 될 것 같아. 뭐 보니까 안 되네. 글쎄요. 그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도움이. 그래서 저는 젖은 낙엽 정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젖은 낙엽 정신. 예, 혹자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네. 전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경기장에 남아있어야 똥볼이라도 찬다가 제 어떤 좌우명이고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뭐 폭락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롤러코스터지만 내가 어떠한 그 북극성을 쳐다보고 오늘도 좀 버티는 쓸어도 안 쓸리는 뭐 부장님 오늘도 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쓸리나? 이런 오기도 있어야 되고 이놈의 회사 그래 네가 나를 괴롭혀봐라. 그렇다고 내가 쓸려 내려가겠냐? 뭐 이러한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어떠한 뻔뻔함? 그 부분이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지 나의 뭐 영리함, 학벌, 뭐 나의 기술, 나의 네트워크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얘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오스트리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완전 그렇죠. 예, 시골 출신인데 맞아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에 TV도 뭐 없고 막 그 시골에서 혼자서 저기 어디 막 창고 같은 데 가서 덤벨 들고 나 운동 막 하면서 나는 헐리우드 가서 액션 스타가 돼야지 라고 하고 있었을 때 그 오스트리아의 그 시골 마을의 어른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막 비웃었다는 거죠. 일단 TV가 없으니까 헐리우드는 그들에게 너무나 다른 세상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요 곱상하고 지적이고 이런 남자 배우들만 배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여배우랑 이런 로맨스 분위기를 연출을 하려면 그런 배우만 썼대요. 근데 아놀드 슈왈제네거 근육 막 우락부락해서 이제 헐리우드로 갔을 때도 초반에 이제 전혀 뭐 기회 자체도 없고 근데 그때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퇴장만 하지 마라. 퇴장을 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너를 본다. 반드시 본다. 근데 퇴장해버리면 못 보잖아요. 정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아무런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누군간 봐요. 예. 누군간 보고 있고 어디선간 기회가 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낭중지추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예. 주머니 속에 송곳. 그러니까 얘만 뻘쭉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비치고 나와요.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미래가 안 오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게 어떻게 벌어질지 생각도 안 되지만 나는 뭘 모르는지 모른다라는 걸 믿으시고 나는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걸 믿으시고 일단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떤 오늘 하루를 이 과정을 내가 철저하게 보상받겠다. 이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막연히 가고자 했던 어떤 그러한 목표라는 부분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다가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열망만을 한다라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한때는 되게 열망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막 하루에도 막 팀장 빨리 되고 싶어서 아침에 눈 뜨면서 팀장 화이팅 하고 빨리 팀장 되자 뭐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은 팀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꼬였었어요. 오히려 팀장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제 옆에 애가 될 것 같으면은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회사가 비전도 없어지고 팀장은 굉장히 페어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강력한 전략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가져야 될 강력한 전략은 그냥 열정을 막 내면서 난 뭐가 될 거야 될 거야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의 과정을 이거를 완벽하게 해내는 거. 그게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결과론적인 것이 돼야지 그것이 나의 어떤 선행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방어기제라는 게 발동을 해요. 네. 상처받기 싫으니까. 팀장 외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팀장 안 됐을 때의 상처가 두려우니까 그거 자체의 가치를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방어기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막 방어기제가 발동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해지잖아요. 되게 치사한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원했던 관계였는데.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일생에서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임이 너무 기니까. 내가 갈 길이 너무 길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되게 체계적으로 많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서 보상받는다는 생각, 그 The Journey is the Reward라는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그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 서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The Journey is the Reward. 그것이 오늘의 승리가 돼야 되지 않나. 대표님께서 약한 나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이게 나에 대해서 일단 아는 것이거든요. 메타인지이기도 하고 자존감이기도 합니다. 이 약한 나를 인정하라. 대표님의 어떤 인사이트가 이제 여기에 반영돼서 이 워딩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한때는 강한 사람 컴플렉스에 되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컴플렉스. I can do it. I have to do it. 약간 그러면서 제 감정을 굉장히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떤 의지적인 부분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는 늘 뭐 여자 뭐 최은소 뭐 어떤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윗사람이랑 되게 안 맞았는데 그것조차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려웠고 야 최명아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그래 윗사람 하나 못 맞추냐?
이 소리 듣기도 싫었고. 그러니까 이게 강한 사람 컴플렉스인 거예요. 나는 이 관계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턴어라운드 시켜야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안 맞는다라는 건 되게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아니야 명아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를 막 몰아치기만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관계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모두가 되게 약해요. 우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 취약한 면도 있고 우리는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 너무 몰아붙이기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약한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나를 잘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변덕도 많고 저는 굉장히 상처받아 있을 거고 굉장히 위축돼 있을 거고 제가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파이팅을 외치지만 무의식에서는 이미 위축돼 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는 애인데 얘는 정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은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소한 일에 풀썩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직서를 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에서 굉장히 스스로가 이렇게 카드를 드랍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상사를 잘못 만나거나 운이 없어서 프로젝트가 나빠서 회사 생활을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우리가 사업이나 모든 걸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그 카드를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막 계속해서 의지를 기르는 일이 아니라 평소에 약한 나를 잘 들여다보면서 나와 시간도 많이 가져주고 대화도 많이 해주고 인정해주고 여기까지가 네 몫인가 보다 라는 부분에서 때로는 쿠션도 줘야 되고요. 나의 가장 큰 팬, 진실한 팬 그러니까 뭐 나르시즘적으로 명아야 너는 너무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나를 크게 팬이 돼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신경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상사랑 어떻게 잘 지내면 좋을까? 내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 나는 지금 everything fine인가? 영아야 너 너무 지금 요즘에 위축된 거 없어? 상처받은 거 없어?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줘.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